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우리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연말까지 열심히 해서 수익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보통은 셀린 메이하고는 11월에 돌아와라 하는 격언이 있죠. 오늘 할로윈 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맥세븐 연말 투자 전략 세팅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윙 트레이딩을 저희가 4종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 점검하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서부터 한 10일 좀 넘게 트레이딩 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안 쓰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꼭 쓰십시오 하는 점에서 오늘서부터 이제 가입하는 것서부터 세팅하는 것까지 그럼 한 15일 정도 들으시면은 제가 지금 세팅해 놓고 쓰는 트레이딩 뷰하고 거의 흡사하게 쓰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많이 손에 익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닝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요. 팔란티어하고 AMD가 4일날 하고 5일날 실적 발표 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5일날, 그 다음에 HCM 리서치가 5일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버말하고 피그마, 그 다음에 아이온큐, 에큐레이하고 또 포티넷 6일날 많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있고요. 사운드하운드가 7일날 있고 그 다음에 SMR이 7일날에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요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종목당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자, 10월 한 달간 미국 시장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한 달은 거의 한 마지막 주에 와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 100이 4.77% 올랐고요. 다우가 2.5%, 그다음에 S&P 500이 2.27%, 그다음에 러셀 주스가 1.76%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제일 많이 올랐다 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10월 한 달간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요. 자, XLK 이게 K니까 기술주죠. 기술주 섹터가 6.68%나 올랐고요. XLV 이거 V는 병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건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XLV는 3.65%, XLU는 유틸리티죠. 그래서 유틸리티 섹터가 2.17% 올랐고요. 역시 AI에 관련돼 가지고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는 뭐냐? 인더스트리 해서 산업재입니다. XLI. 그 다음에 Y는 뭐냐? 욜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 임의 소비재. 그래서 약간 사치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LE 에너지죠. 엑셀 에너지 섹터 1.35% 빠졌고 P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입니다. 2.67%나 밀렸고요. F는 파이낸스죠. 금융 섹터가 2.78% 밀렸고 리얼 에스테이트입니다. 이게 2.92% 밀렸고 C는 커뮤니케이션 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3%나 밀렸습니다. B에서 B는 베이스에서 원자재 자재 이렇게 보겠죠. XLB가 4.41%나 빠졌습니다. 와, 그래서 많이 오른 기술주하고 원자재 섹터하고 10%의 갭이 납니다. 정확하게 11%의 갭이 나죠. 그래서 역시 10월은 좀 엇갈리는 한 주였다. 역시 AI를 선두로 한 기술주들의 향연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맥세븐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역시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이 막날 이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거의 10%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 S&P 500 사이에 테슬라가 들어와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못 움직였고 끝판에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많이 빠지면서 12%나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맥세븐 중에서도 구글은 15% 플러스, 메타는 12.79% 마이너스. 그래서 28%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헤지펀드들이 롱숏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사고 메타 팔았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30% 수익 나는 건데 거꾸로 메타 사고 구글 팔았다. 그러면 이제 또 30%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 참 이게 어렵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P 500은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조금 풀썩했죠. 이때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왔다. 21년도에 22년도 정확하게 한 20%또 접었다가 또 올라왔다가 풀썩 한번 주저앉고 그 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20% 정도 주저앉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6개월째 연속 양봉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양봉이 언제 있었느냐? 여기 코로나 때 가면 5개월 연속 양봉, 그다음에 7개월 연속 양봉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이때 장 진짜 좋았죠. 그때하고 거의 흡사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봉 크기가 지금은 확연하게 더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연말까지도 계속 랠리는 지속될 힘은 있다. 그래서 외부 충격만 없으면 장은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뉴욕도 바람이 좀 불고 그 전날 뭐 비가 오고 했다는데 그날은 좀 비가 안 와서 어린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트릭 와 트릿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보면 트릭 와 트릿 하는데요. 참 이게 보면은 미국에는 할로윈이 굉장한 이제 할리데이죠. 할리데이와 같은 날입니다. 사실은 노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좀 있을 때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길에 나와서 애들 사탕 주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하면은 이제는 별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아직도 보면 데코레이션 하고 뭐 한 달 전서부터 해놓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날 되면은 사탕 이만큼씩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다 이렇게 좀 나눠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한국을 보는 것보다는 미국을 보면 역시 미국은 정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요? 저희가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은 옆에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거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12월 달 되면은 좀 이제 정식으로 그렇게 스트리밍을 좀 해볼까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할로윈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요 100년이 넘도록 전해되어오는 아주 흥미로운 투자 격언이죠. Sell in May and go away 그리고 come back November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5월에 팔고 떠나고 그리고 11월에 돌아와라 하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만약 그랬으면은 수익 많이 놓치셨습니다. 저 6개월 다 놓친 거죠. 자, 근데 제가 해외 금융가에서 일할 때만 봐도 이 격언들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 갔고 그다음에 진짜로 이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맞았고요. 근데 작년에만 유독 올해만 유독 이제 안 나온 거죠. 근데 한번 진짜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할로윈 트레이드란 뭐냐? 핵심 계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11월 1일 그러니까 할로윈 바로 다음 날이죠. 주식을 사서 다음에 4월 30일까지 보유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은 주식을 팔고 현금이나 채권으로 전해서 가지고 있어라.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냐면 역사적 배경이 이렇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 귀족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런던이 되게 더웠다고 하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저택으로 가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됐던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방치되는 순간은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역시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줘야지 주가는 오르는구나. 관심을 놓으면은 주가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돈이 좀 들어와서 사자는 세력들이 막 치고받고 할 때가 장이 좋고 그다음에 관심이 없어지면 장이 빠진다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뭐 전자거래 시대니까 뭐 어디에 가든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1990년 이후에 분석해 봤는데요. 보면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겨울철 6개월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6.3%입니다. 반면에 5월에서 10월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3%밖에 안 됩니다. 2배 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9.3% 미국의 평균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같은 6개월인데도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2배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 투자 안 하면 평균적으로 3%못 벌지만 근데 11월에서 4월만 하면은 결국은 평균 6.4%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런 시장 이상 현상에 대해서 배워봤지만 실제 현상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한번 더 긴 기간을 보겠습니다. 1945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요. 11월부터 4월은 평균 6.7%, 그다음에 5월에서 10월이 2%입니다. 훨씬 더 적습니다.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와. 그러면 할로윈 전략을 썼으면요. 72에서 96년까지
120% 수익이 났고 그냥 바이앤홀드 전략을 썼으면 20%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6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최대 낙폭이 할로윈 전략을 썼을 때는 37%, 바이앤홀드 있으면 56%. 그러니까 쭉 그대로 가져왔으면 56%빵 터진 적이 있었고 할로윈 전략, 즉 11월에서 다음에 4월 말까지만 가지고 있었으면 37% 하락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6배가 더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셀 인 메이 하고 컴백 노벰버 하는 게 여기에 근간하는 거죠. 자, 이게 금융이론적으로 보면 되게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네, 이게 리스크 대비 수익이 되게 크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현한 걸까요? 학계와 업계는 몇 가지 학설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 계절적 유동성 변화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실제로 기관 투자가들이 특히 헤지펀드들이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일할 때도 보면 7월, 8월에 휴양지로 그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말 보너스 효과입니다. 11월, 12월이 되면 연말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셋째는 세금 관련 매매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금 절세를 위한 매매들이 일어납니다.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 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전략적 매매들이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이 더 빠지니까 거기서 싸게 사러 들어오고 그게 또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산타랠리와 1월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2월과 1월은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이 그냥 현상이라는 거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을 당장 써야 할까요? 말까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전략에 대한 반론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부 연구자들은 1987년 블랙먼데이나 1998년 LCTM 헤지펀드 사태 같은 게 극단적 사건들이 여름철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가 왜곡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둘째는 효율적 시장 가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패턴이 널리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 효과가 조금씩 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10년 데이터를 보면요, 과거보다는 효과가 약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셋째, 실전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2번씩 사고 파는 거래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씩이나 시장 밖에 있어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 않죠. 그 사이에 시장이 급등하면 그 기회를 놓치니까요.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는 완벽한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그렇게 했다면 낭패 없고 5월 초에 팔고 11월 3일 날 다시 산다면 21%의 수익을 놓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로윈 트레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보수적인 접근하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 전략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조금 높게 가져간다든지 방어주나 채권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접근을 원하신다면 11월 초에 성장주 비중을 좀 더 확대하고 4월 말에는 방어주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전략 가능합니다. 섹터 로테이션과 함께 쓰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단기 시장 타임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전략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 목표,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무조건 5월에 팔아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데이터로 참고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투자 원칙이 항상 우선이어야 합니다. 오늘 할로윈 트레이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분명히 흥미로운 시장 이상현상입니다. 100년이 넘는 데이터가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기시는 금물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시장이 진화하고 있고 이 전략이 널리 알려질수록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패턴을 알고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전략의 현방에 녹여낸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 수익률보다 겨울 수익률이 더 높다는 과거 패턴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금년 5월에서 10월까지 21% 상승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는 21%보다는 더 올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6개월간의 장세를 조심스럽게 강세장을 다시 한번 예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처음 시작하고 6개월 후에는 장이 오른다. 그럼 그게 이제 봄이 되는 거고요. 올해 지금 돈 들어오는 거 보면요. 와, 무섭습니다. 시장이 빠지질 않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주식을 쥐고 뭐 버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버블이 돼서 버블이 더 커지고 터지기 전이 위험한 거지 버블이 점점 쌓일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계속 다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약간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 아닌가 봅니다. 2000년 터지기 전에도 2년 동안 버블이 형성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뭐 버블이다?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봅니다. 버블일 수 있습니다만 터질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버블을 무서워서 내가 지금 투자를 못하고 좀 더 있다 해야지 빠지면 해야지 한지 벌써 6개월이 넘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주식을 줘야 된다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 투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44% 불리시로 돌아섰고요. 36.9에서 일주일 만에 44% 돌아섰고 42.7 베어리시에서 36.9 베어리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들도 공격 앞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보면요. 100% 넘게 포션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100% 선에 근접하는 그런 단계가 왔고 그래서 연말 랠리를 베팅하고 있구나 하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 기관들 다 불리시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피어 인덱스 지금 35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금주에 좀 장이 오르게 되면 금방 50선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초기 때문에 한 첫째 주는 좀 바람 잡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 보면은 빅스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바닥치고는. 그런데 이 정도 올라온 거 봐서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다 이렇게 봐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주에 상승 무듯하면 이게 음봉을 보이면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 자리 잡겠다 해서 16% 17% 사이에서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상 인덱스 보겠습니다. 세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 세상이죠. 자, 한국이 제일 많이 올라 있죠. 현재 90.61% 올랐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스파이가 S&P 500 ETF가 지금 16.3%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가야죠. 미국은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맥세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초 대비해서 8에서 50%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50% 가장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죠.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들 플러스로 전환은 해 있지만 애플이 8%로 가장 낮습니다. 애플도 참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고 50%하고 8% 42% 차이 납니다. 연초 대비해서. 와, 42% 뒤져졌다. 그래서 엔비디아 팔고 애플을 사신 분들은 42% 손해보신 거고요. 거꾸로 애플 팔고 엔비디아 사셨으면 지금 42% 더 잘하신 겁니다. 와, 주식을 뭘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두 종목에 올인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나 구글 가지고 계시면 행복하시겠지만 거꾸로 메타, 뭐 아마존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빅테크 전쟁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는 맥세븐은 꼭 투자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죠. 이 전쟁의 승패는 자본 지출, 즉 캐펙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천문학적인 AI 투자 경쟁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맥세븐들이 어떻게 될까 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인프라 전쟁입니다.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GPU, CPU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스당도 한국에 와서 참 큰 인심 한번 썼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GPU를 한국에 먼저 공급받겠다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막 필요하기 시작했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 AI 성장을 선점하기 위해 말 그대로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각 기업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타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2025년 캐펙스 전망치를 최대 7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CFO 수잔 리는 2026년의 자본 지출 증가액은 2025년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수익화를 위한 인프라 용량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자, 구글 보시겠습니다. 알파벳 역시 2025년 캐펙스 전망을 기존 85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로 대폭 올렸고요. 클라우드 고객들의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벳 또한 2026년에 상당한 캐펙스 증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감가상각비나 에너지 비용 증가로 손익계산서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점도 악영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AI 시장의 선두주자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 회계연도의 캐펙스 성장률이 25 회계연도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클라우드와 수요가 가속되면서 핵심인 GPU와 CPU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1분기에만 349억 달러를 지출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AWS. 3분기 현금 캐펙스만 342억 달러, 올해 누적으로 899억 달러를 지출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AI를 거대한 기회이자 강력한 투자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인 AWS의 AI 서비스는 물론 트레이니움과 같은 자체 맞춤형 반도체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른 기업들처럼 구체적인 수십억 달러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캐펙스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애플의 전략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외부 클라우드도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쩐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래의 승자 독식을 위해 이 투자를 필수 비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어떻게 미래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각 기업의 AI 전략과 인프라 효율성을 날카롭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5개 회사의 AI 투자의 최대 수혜주는 누굴까요? 물론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M7 중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독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엔비디아에 돈을 밀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연초 대비 50% 이상 낮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이 2위로 올라온 이유도 클라우드 성장이 돋보이기에 현재 AI 최대 선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이 고점인 것 같고 투자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다 하고 이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안 하면 뭔가 포모에 휩싸일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 안 한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는 아마 폭락할 겁니다. 살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건 돌리기 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엔비디아가 50%가 올랐어. 그럼 여기서 또 1년 동안 50% 갈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소형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고점일 때 가동할 수 있는 전략 무엇이냐?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 트렌드 말씀드렸죠. 최근에 제가 검색어 맥7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쭉 금융산업 쪽 쳐봤더니 와, 최근에 갑자기 관심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 갈 때 맥7에 투자한다는 거 아닐까요? 오,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쳐봤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캐타리에 쳐봤더니 여기도 쫙 하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와, 뭐가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를 거야. 그럼 뭐 먼저 생각하시겠어요? 맥7. 왜? 8, 9, 10에 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울렁증 나시고 손실 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얼른 누는 소리냐? 결국은 맥7으로 와야 된다. 근데 지금 맥7이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 해야 됩니다. 자, 이 원리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에서 본전 관람은 11%. 근데 20% 빠졌을 때 본전 관람 25%. 근데 여기서 물타기 하면 전체적으로 10% 마이너스. 그래서 11%만 오르면 된다. 25% 오를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계속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 종목들
안전마진 전략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썼으면 어떻게 되나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46%, 안전마진 쓰셨으면 98%, 그다음 애플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종목당 11%, 안전마진 전략 34%,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24%, 안전마진 전략 32%, 두 번밖에 안 샀습니다. 그다음에 구글도 세 번밖에 안 샀습니다. 그렇지만 48%, 66% 훨씬 잘했죠. 그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여러 번 사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종목은 41%, 안전마진 전략은 38%. 메타입니다. 메타는 8%, 26%. 요번에 많이 빠져서 26%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20%, 안전마진 87%. 와, 차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두 번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167% 가지고 계셨으면 근데 안전마진 쓰셨으면 181%. 그 다음에 아이온큐 많이 가지고 계시죠? 45%, 172%. 무려 130%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것도 적용하시면 17%, 39%. 와, 모든 종목들이 안전마진 전략 썼더니 나쁜 게 하나도 없네. 다 좋네. 그리고 다 수익이네. 종목보다 다 낫네. 그냥 바이오홀드 하는 것보다는 안전마진 썼던 게 정답이네. 안전마진 어떻게 썼느냐? 10% 빠질 때마다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똔똔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거 절반 팔았습니다. 이렇게 쉬운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안전마진 전략은 주식 투자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인데 그레어의 안전마진 전략은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가면은 수익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6월 달부터 기다리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 내려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안전마진 전략 씁니다. 안전마진 전략은 뭐냐? 지금 당장 사. 그리고 빠질 때마다 더 사. 하면은 우리가 직접 안전마진을 만들 수 있어 하는 전략입니다. 자, 11월 초에 저희가 종목을 살 겁니다. 쭉 10개를 살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은. 그래서 올라가면요.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 납니다. 빠지면 물타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본전에서 일부 팔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제가 모의 투자 계좌 하나 열었습니다. 엑스텐 마진 오브 세이프티에서 MOS 11월 3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0만 불짜리를 개설을 했고요. 여기 뭐 10만 불 있습니다. 10만 불 들어가 있고 11월 3일부터 운용을 개시할 텐데 이거를 저는 종가에 살 수 있는데 종가에 정확하게 매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시초가에 전부 주문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주문이 나가는데 저희가 방금 보셨던 맥세븐 종목 하고요. 7개. 그다음에 아이온큐 팔란티어 2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종목이 저희가 뭐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왜 10개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 비트코인. 코인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인까지 해서 10종목을 사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4개를 살 겁니다. 지수를 뭘 사느냐? S&P 500 지수, 그 다음에 그 나스닥 100 지수,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이렇게 4개 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내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14종목으로 11월 초서부터 연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과연 어떻게 수익 차별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매일 중계방송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 52주 최저치 해서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52주 최고치 이렇게 사고 저희가 한 달마다 검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요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쭉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윙 트레이딩 4종목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소파이, SMCI, 그 다음에 ACMR이 있죠. 요 4개를 지금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CMR은 뭐 중국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질 거다 베팅하고 이걸 샀습니다. 근데 주가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요번 주에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CMR 먼저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금 매수를 해서 거의 본전에 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0.43% 현재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분산 매수했죠. 지금 0.4% 4% 정도 전체 보유 비중에 사고 있고요. 그래서 스탑은 38.52불, 즉
산 가격에서 7% 스탑, 그 다음에 1.5배 해가지고 10.5% 올라가는 45.89에 스탑을 또 걸어놨습니다. 프라피테킹 여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근에 사신 분들은 7% 정도의 스탑 거시고 그 다음에 10.5% 정도의 프라피테킹을 거시면 됩니다. 리스크 1에 프라피테이킹 1.5배 R의 트레이딩입니다. 이게 ACMR이고요. SMCI입니다. 저희가 이때 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요때 더 샀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올라갈 때 더 샀고 해서 5.95%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스탑을 47불에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때 있는 쭉 이 정확한 지지 저항이 존재했던 구간에다 지금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프라피테이킹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이 정도 올라가던 프라피테이킹 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7불에 스탑이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파입니다. 현재 8.8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탑은 28.32, 즉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쫓아가다가 50일이 너무 늦다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28.32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스탑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스탑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결국은 이거는 한번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자 해서 트레일링 스탑을 걸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을 계속 쫓아갈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갈 예상이 돼서 스탑은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빨리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는 소파이는 8.88% 상승 중입니다. 세일즈포스입니다. 5.77% 지금 평가 수익 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포지션의 30%는 239.38, 그러니까 딱 여기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249.38, 여기서 요것도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요거를 쫓아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30%는 쫓아갑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거를 때린다. 그럼 30% 프라핏 테이킹 하는 거고요. 대충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보고 갈 거고요. 현재는 저는 세일즈포스는 좋게 봅니다. 요번에도 보면 좀 실적 발표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가는데 많이 좀 눌렸다가 또 올라왔죠. 큰 양봉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래가 늘지 않아서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아주 좋게 봅니다. 결국은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켜보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게 스윙 트레이딩이었습니다. 자, 엑스템포트 22.2%, 6.4% 지수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4종목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25개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윙 트레이딩 4종목 빼면 21종목이고요. 저희가 그 장기 보유 종목 3개 있죠. 요거 빼면은 18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한 두세 종목은 11월 중에 좀 이제 털어내려고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 오늘 시장이 오르면은 연중 최고치를 다시 뚫을 거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엑스텐포트 25종목 쭉 나열한 겁니다. 이제 플러스들 나고 있고 마이너스 난 것들 한 8종목 됩니다. 플러스 한 18종목 되고, 결론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수익 난 거는 좀 많이 나고 손실 날 건 손실을 좀 적게 나고 하는 그런 프라핏 팩터 항상 생각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트레이딩용은 항상 로스컷 정해놓고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로스컷을 아이온큐에서 로스컷 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팔도 로스컷 당했죠. 그 로스컷 안 당했으면은 사실은 한 10% 플러스 나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좀 뭐 트레이딩이 그런 거죠. 뭐 로스컷 당하고 프라핏 테이킹하고 로스컷 당하고 프라핏 테이킹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탱크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이게 탱크입니다. 트레이딩 뷰입니다. 여러분 이 트레이딩 뷰는요 꼭 익혀두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어려울 것 같아 해서 안 하시는데요. 일단 써보시면요 너무 쉽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바일도 쓰시잖아요. 모바일도 처음에 안 쓰실 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모바일 못 씁니다. 저는 PC가 항상 편해서 쓰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안 쓰면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트레이딩 뷰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이런 걸 처음 해보신 분도 계셔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 다 가지고 계시죠? 만약 안 가지고 계시다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글 계정 오픈 하는 영상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개 여셔가지고 그냥 구글 계정을 하나 따서 아이디를 하나 만드십시오. 지메일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트레이딩 뷰 하고 딱 엔터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트레이딩 뷰 라인이.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구글에서 이제 했었으면 이제 구글 계정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정으로 계속 누르셔도 되고, 먼저 회원 가입 이런 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럼 무료로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로, 신용카드 필요 없음. 그래서 트레이딩뷰의 좋은 점은 무료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은 적지만 그래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무료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또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 쓰신 분들은 회원이 없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글 계정을 사용하겠다 해서 이제 이걸 클릭하시면, 또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옵니다. 유저 이름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Extend 포트폴리오로 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꼭 여기 이걸 막 클릭해서 가입하셔야 될 것 같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30일 동안 무료 사용 했는데 이거 끝나면요, 자동적으로 청구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시고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뭘 하시냐, 여기서 프로덕트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게 슈퍼 차트, 뭐 스크리너, 캘린더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요, 어디로 가실지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슈퍼 차트라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또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성공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원을 안 가입하셨으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쭉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가입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나오셨다. 그러면 가만 놔두시고요. 내일 영상 오셔서 여기서부터 제가 쓰는 건 좀 검잖아요. 그렇게 다 세팅하는 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옆에 것도 다 세팅하시고 워치리스트도 만들고 또 AV 합선 찍는 거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은 여기까지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처럼 기업 읽기라는 표지 가져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저번에 한번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교육 과정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이 이제 기본적 분석 과정입니다. 6주 완성 과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기술적 준비를 하다가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하면 이거 뭐 조금만 알면 되는데 뭐 차트 읽는 건데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기본적 분석, 무슨 뭐 비율 나오고 뭐 재무제표 봐야 되고 그럼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십니다.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전공도 아니고 그런 거 볼 줄도 모르고, 근데 워렌 버핏이나 돼야지 그런 거 있지, 나는 그런 거 몰라 하시는데, 또 들어보면은 차트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차트만 읽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 분석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 기술적 분석은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뭐 10분봉, 5분봉 있죠. 지표들도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도 뭐 수십 개 글 수 있죠. 뭐 AV 합선이라는 거 있죠.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는 타이밍을 정할 때 보통 기술적 분석을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모든 걸 다 알아야만 그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반면에 기본적 분석은요,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즉, 라면 어떻게 끓입니까? 하면은 팔팔 끓는 물에 라면 넣고 스프 넣고 3분만 끓여주면은 팔팔 끓을 때 계란 닦아고 먹으면 돼. 기본적인 방법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편법은 있을 수 있죠.
찬물에 라면을 그대로 넣는 게 더 꼬들꼬들해. 혹은 라면이 끓을 때 면을 먼저 꺼내서 그릇에 놓고 나중에 국물 끓여가지고 부어 먹어. 이런 방법론의 차이는 나오지만 기본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요, 한 번만 알아놓으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셔서 기업 분석을 내가 애널리스트처럼 머리서 끝부터 발끝까지 다 할 거야를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세요. 즉 요가 뭔지, 무슨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뭔지 그런 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 이거 한번 쭉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아세요. 워렌 버핏이 나와서 여기 뭐 매출 증가율이 이렇고 퍼가 이렇고 뭐 PBR이 이렇고 패그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해도 그래? 그럼 좋네. 같이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되세요.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도 하루에 15분씩 쓰시면 되세요. 차근차근. 그리고 이거를 한 두세 번씩 반복하시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느냐?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그냥 쭉 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요거를 한 20개 세션이 있는데 한 5개 세션 정도는 그냥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피드백 좀 받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만 알아놓으시면 다 됩니다. 자, 저희 백두산 프로젝트 시작했고 백두산 클럽 가입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육 프로그램도 백두산 클럽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조금 할 테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트레이딩 뷰는 앞으로 뭐 기본적 분석하실 때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하실 때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트레이딩 뷰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뷰는 제가 지금 무료로 쓰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데 나중에는 좀 그 급을 올려서 이제 돈을 좀 페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세일을 많이 하는데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엄청나게 세게 합니다. 어쩔 때는 막 70% 80%도 세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왕창 사놓으시면 됩니다. 1년짜리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세일할 때 또 6개월 더 사놓으시고, 저도 그래서 지금 2년 반치 먼저 페이를 했는데 다 싸게 페이를 해가지고 아마 3년치를 거의 1년 값에 주고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쌀 때마다 6개월 더 채워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사시지 마라. 지금은 무료로 쓰시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게 나오고 뭐 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회원분들은 제가 조만간에 그 스트리밍에 좀 초대해 가지고 뭐 줌이 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서 조금 슬슬,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회원분들만 초대해서 좀 간략한 교육 세션 뭐 이런 거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세션 하고요. 자, 그리고 관심이나 근데 질문 있으면 inbexgpt@gmail.com으로 연락 주시고 02785-3882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컨설팅 서비스 개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785-3882 그다음에 inbexgpt@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그동안 이제 모습도 잘 안 보여드리고 이런 거는 좀 이것저것 세팅하고 뭐 기계도 좀 세팅하고 뭐 지금 모니터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컴퓨터도 바꾸고 그러면서 세팅할 게 좀 많았고요. 좀 더 알차게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는 시간도 좀 지키고요. 뭐 몇 가지 해프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못 지키고 했는데 좀 더 빨리 여러분들 찾아뵙고 좋은 정보 드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종목 말씀드리고 주로 좋은 종목을 위주로, 그래서 제가 그 기업 분석을 지금 먼저 시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고 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선택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오래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개를 믿고 있습니다. 바이앤홀드, 트레이딩, 이게 두 개 접목됐을 때 가장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 시장이 출렁이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다 정확하게 가져갈 테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 뷰 여러분들 꼭 가까워지셔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 하시려면요. 트레이딩 뷰 있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1월 달 되면은 새로운 플랫폼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거기는 아마 이 트레이딩 뷰하고 접목시켜서 트레이딩 뷰에서 세팅한 대로 그대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년 정도 되면 그쪽 플랫폼 들어오게 되면 제가 뭘 할 거냐? 트레이딩 뷰 안에는 그 파인 스크립트라고 자동 매매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다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그널 몇 개 올릴 테고 그다음에 만약 자동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일정 부분은 걸어 놓으시고 자기 스스로 매매하도록 놔둬도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향후는 사실은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ETF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는 알주식을 한다. 왜? 수익 더 내기 위해서. 그리고 기회 봐서 더 크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쪽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